일본군 병사들이 캠프 마당 한복판에 한 여성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이내 그들은 잔혹하게도 그녀의 온몸에 휘발유를 들이붓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그녀를 집어삼키고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는 굶주린 배에서 나는 북소리와 뒤섞여 캠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 언제든 죽음이 닥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세운 수마트라 강제 수용소의 풍경입니다. 이곳에는 영국, 네덜란드, 호주, 미국 등지에서 온 수백 명의 여성을 포함해 수천 명의 유럽인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가혹한 통제 아래 자유와 재산, 인간의 존엄성까지 모두 박탈당한 채 굶주림과 질병 공포 속에 방치된 이들. 그곳은 한때 귀족이자 상류층이었던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42년 싱가포르 래플스 호텔, 화려한 연회가 한창입니다. 호주군과 영국군 장교를 비롯해 정계 인사와 상류층들이 모여 쾌락을 즐기고 있고 그 곁에는 가족과 일부 의료진, 군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선율 아래 이곳은 마치 거대한 미팅 파티장과도 같습니다. 남녀는 술을 곁들이며 친밀하게 춤을 추고 이미 가정을 이룬 이들조차 무리지어 대화를 나누며 일본군이 감히 여기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라며 비웃음을 날립니다. 서구 열강 특유의 오만함,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그 거만한 태도가 불러올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갑자기 호텔 앞마당에 폭탄 하나가 떨어지고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격렬하게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사고일 뿐이라 치부합니다. 일본군이 여기까지 진격해올 리 없다고 굳게 믿으며 이내 다시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술과 쾌락에 깊이 빠져듭니다. 바로 그때 한 호주군 장교가 다급히 나타나 상황을 알립니다. 일본군의 맹공으로 인해 이곳마저 함락될 위험이 있으니 당장 연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즐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병사는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여성들과 가족들에게는 퇴각에 맞춰 전원 대피령이 내려집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포격 소리에 유럽 출신의 여성들은 난생 처음 겪는 공포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전시 상황에서 신분이나 부귀영화는 그저 무의미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든 탈출용 배에 오르려면 가방 하나만 챙길 수 있다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풍족하게 살던 이들은 여전히 전쟁이라는 비정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뚱뚱한 미국인 여성은 반려견을 끝까지 데려가겠다며 떼를 씁니다. 반면 남성들은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합니다. 한 부유한 상인은 자신의 애지중지하던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명령합니다.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했을 때 자신의 차를 타고 다니며 활개치는 꼴을 결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피 과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만 날이 밝자 유럽인 여성들을 가득 태운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망망대해로 나아갑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처럼 하물며 평생 귀하게 자란 여성들이 한 배에 모였으니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서로를 향한 비난과 독설이 오갑니다. 상대의 무식함과 천박함을 비웃고 남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배 안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혈안이 됩니다. 뚱뚱한 부자 여성은 구명조끼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는 형편임에도 자신이 잠을 설쳤다며 소란을 피우는 아이에게 악을 씁니다. 반면 자신만의 뚜렷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이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스스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온 이들은 빠르게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집니다. 한 무리의 수녀들은 자진해서 사람들에게 차를 내오며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안경잡이 여성은 아이들을 돌보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느라 쉴 새 없이 배 안을 뛰어다닙니다. 다들 이번 피란길이 그저 평범한 대피 과정일 뿐 곧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낙관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를 휴가로 여기며 갑판 위에서 카드놀이까지 즐겼죠. 국제협약에 따라 군대는 여성과 아이,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략을 일삼는 일본군에게 도덕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를 동원해 배 앞길을 막았었고 호위 병력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던 배는 순식간에 격침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된 갑판을 떠나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저항할 힘조차 없는 여성과 어린 소녀들, 그러나 일본군은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갑판을 향해 광기 어린 총탄을 퍼부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매기는 자신의 품 안에서 어린 소녀가 숨을 거두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하며 비로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지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바다 위는 마치 만두가 떨어지듯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비규환이었지만 뚱뚱한 여성은 여전히 망설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급히 그녀를 들어올리려 애쓰지만 바다를 마주하자 다시 겁에 질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은 때로는 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슴 뭉클한 온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여성이 나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는 함께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그녀는 반려견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는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뒤섞여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구명정에 오른 이들도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이들도 뒤엉킨 가운데 서서히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그제야 매기는 곁에 오직 조안과 수잔만이 남았음을 깨닫습니다. 세 사람은 하루 밤낮을 꼬박 바다 위에서 표류합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싸워야 했죠. 서로를 다독이며 버틴 끝에 마침내 그들은 수마트라 섬 해안에 닿는 데 성공합니다. 거머리와 개가 우글거리는 밀림을 헤치고 나아간 세 사람은 잔디밭에 다다르자마자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이 경험은 사교계의 지인에 불과했던 이들을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금 이름을 통성명하며 잠시 숨을 고른 세 사람은 구조를 찾기 위해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마주치기 두려워했던 일본군 무리가 나타납니다. 세 사람은 발각되어 사살될까봐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길가에 바짝 엎드립니다. 바로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들 곁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일본군 장교가 손에 든 칼자루를 꽉 쥐자 세 사람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일본군 장교는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세 사람에게 차에 타라고 권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세 사람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자루를 쥔 자들 앞에 놓인 처지라 저항은 불가능했죠. 매기와 일행은 선택의 여지 없이 뒷좌석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장교는 뻔뻔하게도 친근한 척하며 민간인 선박을 격침한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까지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기 바쁜 그에게 매기는 제네바 협약을 언급하며 여성과 아동 공격 금지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장교의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일본은 애초에 그 협약에 서명한 적이 없기에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죠.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규칙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오직 힘과 폭력이 곧 법입니다. 매기의 반박에 장교는 발끈하지만 다행히 이를 크게 버리지 않고 그들을 작은 마을에 내려준 뒤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행운을 빈다는 비아냥 섞인 인사와 함께 말이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길가에 서 있던 찰나 갑자기 날아든 채찍이 수잔을 후려칩니다. 곧이어 나타난 일본군 무리는 그들을 광장으로 거칠게 몰아세웁니다. 그곳은 이미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일본군이 들이운 공포에 짓눌려 있다는 점만큼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광장 곳곳에는 채찍 휘두르는 소리와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집니다. 광장 한 구석에는 일장기와 함께 핏물 어린 머리들이 흉측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공포스러운 광경이 있을까요? 이곳에서 매기는 헤어졌던 일행들, 뚱뚱한 여성과 그녀의 딸,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안경잡이 여성과 다시 재회합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그들은 곧 일본군 하사관에게 압송되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침략 전쟁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일본 남성들이 전선으로 내몰리며 국내 인구는 급감했고 거대해진 군대를 유지하기엔 자원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본군은 점령지 곳곳을 약탈하고 학살하며 그 부족함을 메우려 했죠. 그럼에도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자 그들은 포로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로 합니다. 개강과 채굴에 그들을 투입해 포로들의 노동력으로 군대 식량을 조달하겠다는 극악무도한 계획이었습니다. 수용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매기는 먼저 도착해 있던 수녀들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새로 끌려온 이들을 향해 깊은 연민의 눈빛을 보냅니다. 비단 위에서만 살던 귀부인들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썩어가는 판자 위에서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새벽부터 일본군 하사관의 고함과 함께 기상합니다. 수용소의 모든 운영은 히로타 대령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만한 어조로 훈시를 읊조리고 통역관이 이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만하고 자만심 가득한 유럽인들, 너희는 그동안 동양인을 하등한 종족이라 여기며 착취하고 억압해왔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판도는 뒤집혔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고귀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를 위한 노예일 뿐이다. 이 연설을 듣고 있자니 진실을 모르는 이가 본다면 마치 일본군이 억울함을 짊어진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군중 속에 섞인 아시아 여성들을 차치하고라도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일본이 포로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포로들을 농사꾼으로 내몰아 식량을 생산하게 하고 군대 보급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었죠. 상황 파악이 안 된 한 유럽 여성은 언제쯤 석방될 것인지 물었다가 즉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일본군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격려할 것을 강요합니다. 수용소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사방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낡은 판잣집에서 생활해야 했고 식량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본군은 마치 돼지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썩은 채소와 상한 고기 몇 조각을 내던질 뿐이었습니다. 음식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뿐이라 다들 개걸스럽게 달려듭니다. 매일 굶주린 채 밭으로 나가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허리를 펴면 가차없이 구타와 욕설이 쏟아집니다. 식수가 없어 멀리 개울까지 가야 했고 화장실도 없어 숲속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턱없이 부족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싸구려 비누 한 조각조차 이곳에서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열을 보름에 한 번 씻을까 말까 한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영국인 여성이 목욕탕에서 비누를 떨어뜨린 뒤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뒤이어 들어온 네덜란드인 여성을 도둑으로 몰아세우죠. 오해였음이 밝혀졌지만 국적과 문화적 차이로 쌓여있던 앙금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네덜란드인의 발음을 조롱하고 네덜란드인들은 영국인들을 게으르다고 비난하며 서로를 헐뜯기 바빴습니다. 중립을 지키던 아일랜드인들까지 휘말린 이 진흙탕 싸움은 한 아시아인 여성이 나서서 중재한 뒤에야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영양실조 속에서 내부 분열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악한 위생 환경 탓에 뚱뚱한 여성은 말라리아에 걸리고 맙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사경을 헤맸지만 일본군은 끝내 약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녀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아시아인 여성은 한밤중 몰래 수용소를 빠져나갑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귀중품을 모두 챙겨 현지인들에게 약을 구하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운 나쁘게도 일본군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이튿날 아침 모든 수감자는 광장 한가운데로 다시 소집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본군은 아시아인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그 자리에서 산채로 불태워 죽입니다. 안경을 쓴 여성은 썩은 판자 몇 조각으로 그녀를 위한 초라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 아시아인 여성의 비극적인 최후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남겨졌습니다. 살아남은 모든 여성은 극도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사치스럽고 안락했던 삶을 떠올려보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탈출을 꿈꿀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수용소 밖에 민간인들조차 공포에 질려 있어 탈출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고발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똑같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기에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묵묵히 강제 노동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그들 몸에는 일본식 경례가 습관처럼 배어버립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의미는 잃어버린 채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매기는 자신의 작은 힘으로나마 이 여성들의 꺾인 의지를 다시 일깨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수용소 내에 합창단을 만들기로 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습을 시작합니다. 매기가 마당에서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리자 곧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안경잡이 여성이 공감하며 합류합니다. 뛰어난 기억력으로 악보를 줄줄 꿰고 있던 그녀와 음악적 지식을 갖춘 매기가 지휘를 맡으며 합창단의 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실행력은 빨랐습니다. 매기는 단원을 모집하고 안경잡이 여성은 기억을 더듬어 악보를 적어내려갑니다. 하지만 뚱뚱한 여성은 여전히 신분과 지위를 따지며 이들을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이기 싫다며 고집을 부리던 엄마에게 딸이 참았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엄마, 아시아인 여성을 기억해요?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잊었어요? 그녀는 바로 엄마를 살릴 약을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딸의 일침에 뚱뚱한 여성은 침묵하며 자신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듯합니다. 한 독일인 여성도 만류하고 나섭니다. 일본군이 기록물 작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발각되면 모두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아무도 밀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매기는 마침내 합창단을 결성하고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음악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오랜만에 맛보는 희열에 가슴 벅차했지만 일본군은 그들의 웃음소리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휘둘러 사람들을 흩어놓으며 노골적으로 위협했고 소대장은 뚱뚱한 여성의 반려견에게 총상을 입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매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훈을 얻습니다. 인원이 모이면 일본군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니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은밀하게 연습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경잡이 여성은 매기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뚱뚱한 여성 또한 오만함을 내려놓은 채 다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연습에 동참합니다. 목적을 잃었던 상류층 여성들에게 삶의 의지와 태도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던 일본군 장교는 몹시 불쾌해하며
포로들을 너무 배불리 먹여 기운이 넘치는 게 아니냐며 부하사관을 거세게 몰아세웁니다. 상관에게 꾸지람을 들은 하사관은 그 화풀이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가차없이 채찍을 휘두르며 괴롭히지만 합창단의 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단이 수용소에 뿌려집니다. 그곳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서양식 3층 저택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은 일본군 지휘부였고 1층 대강당에는 신선한 과일과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은 그곳에 자원의 위안부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침구 위에서 잠들 수 있으며 개인 방까지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삶을 버텨온 이들에게 눈앞의 음식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매기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결국 일본군에게 몸을 맡기는 길을 택합니다. 합창단의 핵심 멤버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며 해체 위기에 몰렸지만 매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 새로운 단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질병으로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그만큼 더 독하고 강인해졌습니다. 한 여의사는 죽은 자의 금리를 뽑아내어 병사들에게서 약과 술을 받고 오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듯한 그 행위조차 사실은 일본군에게 끝끝내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곳에서 가장 불굴의 영혼을 지닌 이들이 보여준 생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일본군이 마음대로 모욕하고 유린할 수 있는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매기는 화장실에 갔다가 갑작스러운 일본군의 습격을 받습니다. 공포에 질린 매기는 본능적으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병사를 오물구덩이로 밀쳐버리죠. 일본군은 이를 항명이라며 매기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수잔과 안경잡이 여성 그리고 수녀들은 매기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 수용소장인 대령을 찾아갑니다. 누가 봐도 매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명백했죠. 분노를 참지 못한 수잔은 대령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입으로는 도덕과 예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수용소의 여성과 아이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모욕하며 치료조차 방치하는 짐승만도 못한 행태를 멈추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킨 대령은 수치심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수녀들이 앞장서서 매기의 결백을 증언하려 했지만 대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처형이 임박한 그 일촉즉발의 순간 안경잡이 여성이 침묵을 깨고 나섭니다. 그녀는 대령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이곳 수용소에서 진정한 절대 권력을 쥔 사람은 바로 당신이 아니냐며 굳이 상부의 명령에만 매달리며 휘둘릴 필요가 있겠냐고 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매기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창단은 첫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그날 밤 여성들은 비록 낡았지만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최대한 단정한 모습으로 줄을 지어 섰습니다. 그들의 비범한 움직임은 곧 하사관의 눈에 띄었고 그는 2명의 병사를 보내 즉시 해산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병사들이 기세등등하게 다가갔지만 매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휘봉을 휘두르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감미로운 선율이 광장에 울려 퍼지자 병사들의 발걸음이 느려지더니 끝내 총을 내려놓고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들은 마치 진짜 관객이라도 된 듯 조용히 노래를 감상하기 시작했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성가는 그렇게 국적과 신분의 경계를 일순간에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노래는 모두의 가슴 속에 맺혔던 원망과 응어리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선율이 이끄는 길을 따라 꿈꾸던 낙원에 닿은 듯 많은 이들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그 잔혹했던 하사관조차 알게 모르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모두가 밭일을 하던 도중 그는 매기를 조용히 숲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겁에 질린 채 영문을 몰라 하던 매기에게 그는 앉으라는 손짓을 하더니 가지고 있던 무기를 저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내 자신의 고향 노래를 나지막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매기의 노래는 하사관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모두가 전쟁의 희생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괜찮았냐고 매기에게 묻고 매기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음악이라는 위안을 통해 수용소의 여성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도로 불쾌하게 여긴 장교는 수시로 수용소를 드나들며 감시를 강화합니다. 어느 날 아침 국기 개양식 때였습니다. 수잔은 나직이 일장기를 조롱하는 혼잣말을 내뱉고 맙니다. 그 소리를 장교가 듣고야 맙니다. 그는 수잔을 일장기 앞으로 끌고 가 끔찍한 벌을 내립니다. 뙤약볕 아래 수잔의 발밑에는 날카로운 나무 막대기들을 깔아두었고 앞뒤로는 차가운 철제 파이프들을 세워 그녀를 가뒀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꿇고 있어야만 했고 조금이라도 몸이 무너지면 날카로운 파이프에 몸이 꿰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굶주림과 갈증을 견뎌야 했죠. 안경잡이 여성은 수잔이 버티지 못할까봐 물을 가져다 주려 하지만 장교의 눈을 의식한 하사관의 압박에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제지합니다. 평소 말 수 없던 한 독일인 여성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역관을 불러 장교에게 경고를 건네려 합니다. 만약 이 영국인 여성을 죽인다면 일본이 패망한 뒤 당신은 반드시 국제전범재판소에 서게 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통역관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장교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하루하고도 밤이 지나 수잔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장교가 다가와 수잔의 머리 위로 칼을 높이 치켜듭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내려 꽂히지만 그것은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 한 줌을 잘라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수잔은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기의 합창단은 여러 클래식 명곡들을 선보이며 끈질긴 인내와 노력으로 결국 일본군조차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보급품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기는 끝까지 일본 노래만큼은 단 한 곡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선에서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포로들은 더욱 은밀한 곳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몰래 전해들은 여성들의 가슴 속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지옥 같은 일본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송되는 길에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다른 유럽 여성들과 마주칩니다. 한때 품위를 버리고 일본군에게 몸을 의탁하며 안락한 삶을 택했던 이들, 과연 훗날 자신의 영혼을 팔아치운 대가를 치르며 후회하지 않을까요? 험난한 피란길 속에서 그들을 지탱한 유일한 힘은 고국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겠다는 열망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행군 중에 한 여성은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연인과 마지막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건강하고 생기 넘치던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새로 옮겨진 수용소는 이전보다 더욱 가혹했고 식량은 날이 갈수록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뱀 한 마리가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진수성찬이 되었고 징그러운 달팽이조차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귀한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를 힘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뚱뚱한 여성 역시 죽음의 문턱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누렸던 화려한 삶은 그저 시간을 낭비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수용소 안에서 그녀는 진정한 영혼의 풍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후회는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공터 곳곳에 십자가들이 세워지고 결국 뚱뚱한 여성도 끝내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매기는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수추로 십자가에 그녀의 이름을 새겨 마지막 작별을 구합니다. 떠나는 날 수잔의 눈에는 일본군 장교를 향한 강인함과 사무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은 이들은 일본의 패망 소식만을 기다리며 간신히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령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침통한 표정의 그는 마침내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여성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고 동시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대령은 그간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 지금은 이 정도밖에 줄 수 없군요. 소대장은 여전히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인간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기와 여성들은 그렇게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침략자들의 존중을 쟁취해냈습니다. 대령이 떠나자마자 여성들은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마침내 지옥 같은 수용소를 벗어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축하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매기는 합창단을 이끌고 평화의 노래를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합니다. 얼마 뒤 연합군이 그들을 발견했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마친 여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부른 노래들은 기록으로 남았지만 세월이 흘러 단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합창단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영화 파라다이스 로드는 수마트라 섬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곡은 실제 합창단이 1943년부터 1944년까지 연주했던 30여 개의 원곡을 바탕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그 선율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비록 합창단은 해체되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지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 전선을 배경으로 음악이 가진 기적 같은 힘을 강렬하게 그려냈습니다. 또한 패망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안일하게 살아가던 일본군 장교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포착해냈죠.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울림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